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자기 얘기만 끊임없이 하는 사람.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전부 말로 휘감는 사람. 듣고 있다 보면 처음엔 활발해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 말이에요. 한두 번은 들어줍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젠 좀 지친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자신이 떠드는 동안 상대의 마음은 점점 다치고 있다는 걸요.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그 말 많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에 공간을 내어주겠다는 선택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말이 많은 사람이 결국 모든 걸 잃는 이유, 그리고 말을 줄일수록 인생이 깊어지는 심리적 원리를 단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말 습관이 바뀌고 그 말이 곧 복을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이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게 진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고요. 진짜 믿어줘야 돼요. 그날 상황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단단한 벽돌 같은 것입니다. 한 장씩 정성스럽게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지는 순간 그 벽은 모래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설명을 길게 하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자기 말에 자신 없으니까. 자꾸 변명을 붙이는 거 아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보 과잉 방어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은 의도보다 불안을 먼저 읽습니다. 미국의 행동심리학자 라일 밴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명을 들으며 진실을 이해하지 않는다. 설명의 길이로 불안을 감지할 뿐이다. 말이 길다는 건 설득이 아니라 방어 중이라는 무언의 신호인 셈입니다. 실험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네소타 주립대의 실험입니다. 피실험자 두 그룹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하게 했습니다. A그룹 한 문장으로 요점만 말하기, B그룹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누가 더 신뢰가 가는가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86%가 A그룹을 선택했습니다. 짧은 말 한 줄이 장황한 설명보다 더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는 어떨까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한 신입사원이 음료수를 실수로 엎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집에서도 정리 잘하고요. 오늘만 좀 그런 거예요.
평소엔 진짜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자 상사는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괜찮아. 닫고 다시 앉으면 돼. 결국 그날 회식 후 직원들 사이에서 상사는 신뢰감 있는 사람, 신입사원은 불안해 보이는 사람으로 인식됐습니다. 말에 많고 적음은 때때로 신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설명보다 말의 무게를 믿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신뢰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설득이 아니라 절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말했습니다. 입은 진실을 증명할 수 없지만 침묵은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말은 날아가지만 인상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곧 신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이 많다는 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듣는 사람이 의심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신뢰는 설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말이 많으면 결국 약점이 드러난다는 두 번째 심리 법칙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말 속에 숨어 있는 빈틈은 어떻게 발견되고 왜 조용한 사람이 더 강한 인상을 주는지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김 대리는 말을 참 잘합니다. 회의 중에도, 회식 자리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어떤 주제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김 대리의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듣는 척만 할 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많이 말해야 나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감춰진 면이 더 쉽게 노출된다. 심리적 투명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감정의 결, 가치관, 허점, 무지, 성격의 결점이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말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나를 해부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팀이 진행한 연구입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10분간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간결하게 말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자유롭게 자세히 말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세히 말한 그룹일수록 평가자들에게 가볍고 신뢰감이 낮고 방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말을 했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자신을 낱낱이 해부한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길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 감정의 흔들림, 지식의 얕음을 자연스럽게 읽어냅니다. 말 속에 이런 감정이 비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아, 이 부분은 불편한 지점이구나. 여기선 확신이 없으니 자꾸 말을 반복하네.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더 빨리 읽습니다. 그리고 읽혀버린 사람은 신비도 깊이도 흥미도 사라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많으면 정보는 많아지지만
신뢰는 줄어듭니다. 말이 많으면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불안이 먼저 읽힙니다. 말이 많으면 지식을 보여주려 하지만 허점이 먼저 드러납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까지 말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장 쉽게 드러난다. 말이란 건 물이 빠진 바다와도 같습니다. 처음엔 가득 차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바닥이 훤히 드러납니다. 진짜 두려운 건 말의 부족이 아니라 말의 과잉이 만든 허점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늘 많은 말을 하던 사람이 한 번 말을 줄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날 그를 듣는 사람, 깊은 사람,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스스로를 진열대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나보다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내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타이밍을 선택합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어떤 약점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이 많으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심리학적 원리를 다루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말을 가져가는 순간 다른 사람은 그 관계에서 존재감을 잃는 것, 그 심리 구조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 얘긴 단 한마디도 못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지영 씨는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 말했습니다. 회사 일, 남편 이야기, 아이 성적, 최근 본 드라마까지. 처음엔 웃으며 들어주던 사람들도 서서히 말을 줄이기 시작했고, 결국엔 지영 씨 혼자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은 말할 상대만 필요했던 거구나. 들어줄 사람은 필요 없었던 거야.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어. 내가 얘기해야 대화가 이어지지. 그런데요, 말이 많은 사람이 대화의 중심이 되는 건 맞지만 관계의 중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UC 버클리 대학에서는 이런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에게 서로 다른 대화를 들려줍니다. A그룹 서로 주고받는 대화. B그룹 한 사람이 거의 독점적으로 말함. 실험 참가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까? 90% 이상이 A그룹을 선택했습니다. 말의 양이 아닌 말의 균형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표현할 기회를 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자기 얘기만 길게 이어가면 다른 사람은 점점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말의 독점이 가져오는 결과는 상대는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대화는 감정 교류가 아닌 정보 전달로 전락하며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을 하고 있지만 관계는 이미 끝나버린 뒤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화 잘하는 사람은 말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던지면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웃기만 해도 분위기를 압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고 싶어지는 타이밍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사람 곁엔 오히려 사람이 오래 머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중심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다들 리액션은 해주지만 그 사람과 고민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얘기로 모든 공간을 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말을 하며 존재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할 기회를 뺏는 순간 존재감을 잃었다고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혼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관계에서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의 말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상대의 기회가 줄어들면 마음도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대화는 독백이 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대화 중 얼마나 자주 질문하고 있나요? 내가 말을 멈췄을 때 상대가 말을 시작할 여백은 있나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가 내 옆에서 편안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관계의 기술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말을 줄여야 복이 들어온다는 고요한 인생의 법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복은 말 많은 자리를 피해 조용한 자리에 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항상 말이 많고 모임에서도 본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아는 얘기든 모르는 얘기든 무조건 본인이 말을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그 사람 지금 복이 들어오는 인생을 살고 있던가요? 말이 많은 사람은 기회도 사람도 복도 자신이 몰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은 조용히 들어오고 시끄러운 곳엔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다는 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복은 무게를 좋아합니다. 깊은 사람에게,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말보단 행동이 있는 사람에게 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반대로 말이 많다는 건 생각이 얕거나 불안이 많거나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말로 메우려는 방어 심리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의 조언보다 말을 아껴온 사람이 한마디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진심이겠구나. 그래서 복도 기회도 조용한 사람의 입을 기다립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중요한 순간엔 제외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식 자리에선 말 잘하고 분위기 띄우는 어씨, 회의 자리에서는 늘 조용히 듣고 필요한 순간 짧게 말하는 B씨. 누가 더 신뢰를 얻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선택될까요? 대부분은 B씨입니다. 왜냐고요? 어는 말은 많은데 책임지긴 싫어하지 않아? 말 많은 사람 치고 일 깊이 있게 하는 사람 못 봤어. 말이 많다는 건 무게감이 가볍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복은 비밀스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겉보다 속이 궁금한 사람. 복은 그런 사람 곁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복은 항상 조용히, 은밀히, 슬며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복을 부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해지고 침묵은 복을 부른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고, 말을 줄인다는 건 나를 지키는 선택이며, 조용함은 내 인생에 여백을 남겨두는 전략입니다. 그 여백 속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기회가 들어오고, 복이 들어옵니다. 복은 떠드는 곳에 오지 않습니다. 너무 말이 많으면 신뢰가 떠나고, 관계도 멀어지고, 결국 복조차 앉을 자리를 잃습니다. 복은 말보다 마음을, 속도보다 깊이를, 소음보다 침묵을 좋아합니다. 정리하자면 말 많은 사람은 결국 자신이 복을 쫓아낸다. 조용한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생기고 복이 자리 잡는다. 복은 말 없는 자리, 여백이 있는 마음에 머문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해야 관계가 좋아진다. 많이 말할수록 내 진심이 통하겠지. 하지만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리셨나요? 정작 말이 많아질수록 신뢰는 줄어들고 약점은 드러나고 관계는 무너지고 기회는 사라지고 결국엔 복까지 떠난다. 말을 통해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 말들 속에서 오히려 신뢰를 잃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곁에 오래 남았나요? 말을 많이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 한마디로 마음을 안아준 사람인가요?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말은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짧지만 따뜻했던 한 줄의 위로였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말을 줄이세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진심을 담은 한마디를 꺼내세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신뢰를 만들고 복을 머무르게 할 겁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관계도 인생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침묵 속에 무게를 담고 필요할 때만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복은 조용히 여러분 곁에 앉을 겁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말로 관계를 시작하지만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고 침묵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조금 지치고 실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말을 줄이는 연습, 그리고 듣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말이 달라지면 사람도, 관계도, 그리고 당신에게 머무는 복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남긴 따뜻한 말 한 줄, 그 진심은 반드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신 곁에 조용한 응원자, 시니어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